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기획 민선 8기 광주 시민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이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추진해온 지역 현안 사업들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자 또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광주 시민과 함께 광주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앉으시죠.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곳에 패널로 나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3년이 어느덧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었는데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재정은 부족하고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께서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루고 그리고 투표에 적극 나서주셔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에게는 지난 3년의 암울했던 시절과 달리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3년 되는 어떤 자리, 평가 자리와 정말 이재명 정부의 무엇을 할 건가를 얘기 나눈 것이 정말 기쁘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광주가 이제 날아야 될 때입니다. 네, 시장님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광주 현안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우선 제가 공통 질문이라고 해볼까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딱 3주가 지났습니다. 민선 8기 4년차 원래는 예정이 없었던 정권 교체인데 참 바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좀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노력해서 만든 이 조기 대선 어떻게 대응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시기에는 저희들은 선거운동을 못 합니다. 파란 옷도 못 입고 이재명도 못 외치고 그래서 선거 시기에는 여의도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주의 공약을 열심히 각 당에 제안하고 각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광주의 미래의 청사진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30가지의 공약을 제시해서 23가지가 반영이 돼서 저는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23가지 차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3가지의 공약이 반영됐고 이제 공약이 반영됐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이 공약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울의 대선 공약 여의도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90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만나서 우리 공약을 국정과제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실을 여의도에 열어서 지금은 열심히 상황실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대통령실의 수석들 또 비서진들 그리고 또 내각 인사들의 얼굴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광주와의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과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책 결정의 1인자, 책임자 김용범 정책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우리 광주 대동고 출신이고 저하고 1년 선배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이 금융 전문가인데 지금 이제 정책실장으로 발탁이 돼서 모든 AI 정책, 공공항 정책, 민생 정책은 결론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되기 전 마지막 게이퍼입니다. 예. 또 이제 잘 알다시피 하정우 우리 AI 수석 예.
이 네이버 크라우드 센터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광주로 보면 광주의 AI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예. 저하고도 이제 인연이 많은 그런 관계인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 AI 하정우 수석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오늘 예. 2시에 만나서 예. 광주의 AI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지금 청문회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하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그리고 2000년대는 같이 국회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광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 될 이런 인사들이 우리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니까 그전에 윤석열 정부 때는 정말 누가 의논할 수가 없어요. 한 라인도 없고. 한 라인도 네. 없고 의논할 수도 없고 겨우 윤석열 대통령께 한 푼 주십시오. 네. 좀 도와주십시오. 뭐 공식적인 행사 때나 행사 겨우 때나 얘기하고. 슬쩍 예. 만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해감도 들고 예. 자조감도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만든 광주 시민들이 만든 이재명 정부인지라 예. 또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안규백 장관도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군공학 문제 해결할 거고 장관 수석들 정책실장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당당한 요구로 예. 그전에는 도와주세요인데 지금은 해주세요.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기쁨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기대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로 역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탄생시킨 광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권을 탄생시켜놓고 늘 그 정부에서 호남은 좀 참아봐. 통합을 해야 되니까. 예. 균형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남 쪽에 먼저 주고 다른 대전, 충남에 표가 있다 해서 먼저 주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은 늘 뒷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호남부터 먼저 충분히 챙기고 예. 호남 시도민들이 이제 그만하시오. 아. 눈치 보이요. 다른 데도 좀 합시다. 예. 그러면 영남도 좀 챙겨주고 예.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예. 지난 사실 12.3 비상계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12월 3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날씨가 추운 화요일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그냥 그날 밤에 방송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5.18을 경험하신 시장님은 그 광경이 정말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당시에? 누구도 그날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저도 그때 광주 FC와 중국 상하이 팀이 경기를 하고 있을 예. 때입니다. 10시 반경이니까. 제 아내는 중국 상하이 팀에 응원을 떠나버렸어요. 아, 중국으로 가셨구나. 예, 저 혼자 이제 집에서 열심히 축구를 보는데 응원을 하고 전반전이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제가 차를 몰고 시청으로 달렸죠. 예. 그때의 심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랄까? 당혹감. 예. 아니, 2024년 12월에도 계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예. 80년 5월에 끝난 이야기 아니야? 이런 심정이었죠. 계엄군이 실제로 국회에 몰려들고 당시에는 이제 국회만 좀 조명이 많이 됐었죠. 시민들이 국회까지 와서 그 계엄군을 몸으로 막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80년 5월 광주를 우리가 글로 읽고 혹은 영상으로 하고 시장님처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막으셨잖아요. 광주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날 시청에 도착한 시간이 11시가 채 못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전 간부를 소집시켰어요. 예. 다 광주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광주의 스님, 목사님, 신부님, 총장님,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의회 구청장님을 나와 주십시오. 예. 시청으로 빨리 모여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계엄군이 시청을 점령하거나 우리가 고립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예. 다시 80년 5월과 같은 살상이 일어나거나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시민들이 다치거나 끌려가거나 죽겠더라고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래서 일이죠. 모이시라 했더니 그 밤 11시 넘은 시간에 다 오신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40군데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주시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아,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던가요? 그날 저녁에요. 계엄사령부에서 시청의 문을 다 닫아라. 그랬죠. 그리고 출입을 통제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지방의회도 네. 맡고. 예. 그래서 저는 닫으면 안 되겠다. 예. 우리가 시청이라는 것이 뭐냐?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 사람이 시민이고 시장이다.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모입시다 해서 다 모이시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걸로도 잡혀가고 집회 금지, 정치활동 잡혀가고 금지. 정치활동 금지로 네. 잡혀갑니다. 저는 오늘 밤이 잠시 좀 시장님이 감정이 좀 복받쳐 오신 것 같습니다. 실제 경험을 하시고 오늘 밤이 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회의를 했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주, 그러니까 지금 한강 작가의 말대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거 아닙니까? 저기 이제 2024년에 와서. 네. 그런데도 여전히 5.18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렇게 좀 왜곡하려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5.18 헌법 정신을 헌법 전문에 좀 실어보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게 강고한 기반 위에 쓰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5.18처럼 숭고한 민주주의가 없었죠. 예. 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LA 폭동만 보더라도 LA 폭동이 일어나면 막 말 그대로 폭동입니다. 약탈하고 방어하고 차량을 부수고. 근데 80년 5.18 때의 10일의 항쟁은 얼마나 평온하고 질서정연하고 예. 정말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탈과 방화도 없는 그런 평온한 그런 평온한 민주주의의 자리였는데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 까먹고 잊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깨우쳐줬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동호를 통해서 예.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아, 5.18 정말 대단한 민주주의다. 귀한 민주주의다. 또 한 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작년 10월 아닙니까? 예. 한강 노벨상을 받을 때가 10월인데 10월에 한강이 정말 5.18이 소중한 민주주의다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로부터 2달 뒤인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5.18을 떠올렸단 거 아니에요. 예. 예. 광주는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떻게 막았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가자, 국회로. 그리고 계엄군을 총을 쥐어잡고 그러잖아요. 예. 장갑차가 오면 앞에서 버티고. 맞고, 예. 이거 다 5.18 민주주의가 가르쳐준 교훈이고 유산이라고 봐요. 예. 문제는 이렇게 멋진 광주만이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 5.18 이런 자산과 유산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겠다. 예. 헌법에 담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모두가 공감한데 결국은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이루어질 개헌, 예.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때 반드시 담도록 하자. 이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개헌만 시작되면 담겨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모인 게 시민들과 함께 지금 광주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좀 조명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시장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 뒤에 또 시장님 뒤에도 계시는데 혹시 시장님께 질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민분은 손을 들면 제가 한 분씩 지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 예, 여기 이쪽에 가운데 시장님 뒤에 앉아 계신 예, 남성분. 네,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정재영입니다. 저는 요 몇 년간 타 지역에 갈 일이 생기면 그 지역에 있는 복합 쇼핑몰을 꼭 들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광주광역시에는 복합 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의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저희 광주광역시에 생길 복합 쇼핑몰이 다른 지역과 견주어서 더 크고 더 멋지고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위안 삼으면서 다른 지역의 복합 쇼핑몰을 들리곤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기다리다 지친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진다고 한지도 기간도 꽤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언론상 얘기를 들어보면 뭐 승인이라든지 협상을 한다곤 하는데 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복합 쇼핑몰 진짜 언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와 강기정 시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답답하실 건 같아요. 이게 한번 하면은 그냥 우리 지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뭘 뭐 협상을 하고 뭐 건축 허가가 나오고 교통은 어쩌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건 같아요. 예, 잘 됩니다. 예. 2014년부터 소위 복합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찬반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 전남방직 일신방직에 있는 짓겠다는 현대백화점이 짓겠다고 있는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은 모든 행정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착공을 하는 시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시공사를 지금 정하는 시점이어서 곧 앞으로 1, 2개월 안에 착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 짓고 있는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은 이제 곧 짓고 27년에 문을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백화점이 짓고 있는 복합 쇼핑몰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 서울에 비해서 1.4배 크기고 재원만 해도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적어도 현대백화점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국내 9개의 건물 중에 가장 크고 멋진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신세계 백화점과 그 터미널, 네. 이것은 전체가 다시 복합화 건물로 태어나는데 사실은 이것 역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올 연말까지 사전 협상이라는 것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것보다 약간 늦습니다만 신세계 백화점은 한 1년이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등산의 그 관광 리조트를 단지, 포함한 관광단지도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세계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데 어쨌든 세 개의 복합 쇼핑몰이 완성되면 결국 광주가 새로운 쇼핑의 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오는데 잘 알다시피 모든 일이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광주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곧 저희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즐겁게 즐기고 또 많은 관광객들도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예. 자, 다음 질문하실 분 혹시 또 있으시면 네, 이쪽 제 뒤에 하얀 티셔츠 입으신 분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광주 북구에 살고 있는 최수영입니다. 네, 요즘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금요일이 돼도 거리에 활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나가게 되고 식당에서 사 먹을 것도 그냥 시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요즘 광주의 인구 유출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픈 일인데요. 인구가 유출되는 것. 지금 140만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계속 빠져나갑니다. 근데 올해 특히 이제 무너진 이유는 과거에는 전남 인구가 광주로 들어와서 청년 시절을 지내고 수도권으로 직장을 찾거나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예. 최근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작년 대비 올해로 쉽게 표현하면 작년 1월, 2월, 3월에는
200명이 들어오고 나오고 총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200명이 광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올해 1월, 2월, 3월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600명이 전남으로 나갔어요. 예. 수도권으로 2,600명이 나가고 전남으로 1,600명이 나갔어요. 과거에는 전남에서 들어오던 인구가 이제 전남으로 빠져나가요. 어디로 가냐? 광주 주변에 집이 싸니까 그 집들로 입주를 합니다. 예. 이건 새로운 현상입니다. 예. 광주의 인구, 청년 인구를 포함하여 수도권으로만 가던 현상이 이제 싼 집을 찾아서 전남으로 빠져나갑니다. 우선 그동안에는 이제 균형 발전 정책, 수도권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좋은 직장을 잘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좋은 직장을 잘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정주 여건 개선 문제는 좀 싸고 한 1억 더 싼 광주 주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광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영남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공업은 투자돼 있어서 그쪽 중심으로 발전했고, 그다음에 지난 한 20년 동안은 용인이나 화성이나 수원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투자가 돼 있고, 광주는 투자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 AI다. 근데 마침 AI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와서 AI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란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예. 그러나 일자리가 생각보다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지는 못하시겠지만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단 광주가 이제 대학이 18개가 있다 보니까 대학이 많다는 것은 취업률도 낮고 또 그 대학을 졸업하고 또 많이 떠나기도 하고 청년이 많은 도시입니다, 광주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구 유출 문제는 우리가 전국적 사안입니다만은 광주도 유독 인구 유출이 많기 때문에 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로 골목 상권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 명령이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된다. 예.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런 TF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광주시가 골목 상권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결정을 뭘 해가고 있냐면, 첫 번째로 밤에도 골목 주차, 대로변 주차 딱지 띄지 말고 하자. 지금은 점심시간만 2시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밤 시간 7시부터 10시까지도 주차 단속을 하지 말고 상권을 활성화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 공공기관과 시청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 공직자들이 골목과 상권과 1대1 매칭하자. 예. 우리 광주시의 골목 상권이 220군데가 됩니다. 전통시장 빼고요. 예. 이 골목시장 다 1대1로 지금 매칭돼서 제가 밥을 먹어라, 저녁에 가서 회식을 해라,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소비 쿠폰을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금 예. 2차 추경을 거쳐서 1차 추경을 통해서 통과를 안 시켰습니까?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호응해서 추경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의 또 질문을 받아봐야 되니까 바로 다음 분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앉아 계신 남성분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는 곳과 성함 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시장님 벌써 취임 3주년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간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광주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사안들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많은 유치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수백여 개의 기업들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지난 5년간 많은 성과들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와 있고 그리고 지난 5년간 어떠한 이제 성과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냈고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또 5년간 2단계 사업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인공지능 정책들을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그 복잡하고 어렵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AI 사업 1단계를 4,200억을 들여서 정부 돈을 가져와서 마쳤습니다. 그 결과 AI 데이터 센터가 첨단 3지구 지스트 뒤쪽에 만들어져서 그 데이터 센터를 900개의 기업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900개의 기업이 계속 거기서 작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사관학교라고 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1년에 300명씩을 길러내고 300명 중에 60, 70%는 취업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취직을 하기 직전에 20대 말 30대 초반의 청년들입니다. AI 사관학교는 너무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GCC 사관학교도 있습니다. 그것도 150명을 매년 거기는 150명을 그래서 AI 1단계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제 2단계를 해야 됩니다. 2단계는 6천억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사실 작년 12월에 했어야 되는데 계엄 때문에 못하고 올해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확정 지을 겁니다. 예. AI 2단계 사업을 해서 AI 사업을 이어갈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AI 초거대 컴퓨팅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더 만드는 겁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것은 정부가 만든 유일한 데이터 센터 하나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예. 이거의 10배 크기로 만들자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지금 대한민국에 2,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800개가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까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챗GPT 이런 건 10만 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0,000장을 사자. 그걸 그리고 10만 장까지 늘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챗GPT를 만들어내거나 이러려면 그런 거대 컴퓨팅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광주에 지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실에 약속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정우 수석과도 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울산에 최근 컴퓨팅 센터, AI 데이터 센터가 울산에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 만든 겁니다. 정부 주도로 만든 건 광주밖에 없습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뭐 전남에 만든다, 또 울산에 만든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가 만든 데이터 센터는 광주에만 있고 또 만들려고 한 것도 광주고 민간 데이터 센터는 카카오, 구글, 네이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AI 초고대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만든 것이 두 번째 사업이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동안 AI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럼 뭐가 달라졌냐? 쉽게 말하면 광주에 158개의 기업이 광주에 와서 기업의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158개 고용을 했습니다. 예. 물론 고용이 막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R&D 고용이고 고급 인재고 그러니까 5명, 4명, 3명 전남대 대학원 졸업자들, 예. 지스트의 졸업자들 그래서 현재 158개의 AI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협약이야 299개를 지금 협약을 맺고 300번째를 이 어디하고 맺을 거냐, 예. 삼성 SDS하고 맺을 거냐 어쩔 거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이버냐 삼성 SDS냐를 300번째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현재 300개 기업 중에 299개 중에 158개가 사무실을 연 것입니다. 예. 이 사무실을 열었다는 것은 여기에 등록을 하고 광주 사람을 쓴 겁니다. 예. 이 성과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미 158개 8개. 가 들어섰고 이미 299개가 이제 곧 오려고 약속을 한 거. 협약을 맺었고 예, 야, 2단계까지 되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29년까지가 2단계 목표인데요. 예. 1,000개의 기업을 오게 만들겠다. 예. 협약은 뭐 수천 개가 될 수 있겠죠. 원래 협약은요 많이 합니다. 그냥 예. 그 시장 단체장들이 협약은 막 그렇죠, 열심히 합니다. 원래. 외국 가서도 예, 협약하고 예.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와야죠. 실제 온 거에 얼마냐. 예. 수도권을 빼고 실제
사무실을 여는 것을 실투자율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광주가 46%로 수도권 빼고는 가장 높습니다. 실제 제가 이런 이익률도 이야기를 있고. 하면요. 뭔 시장이 자랑만 하냐 그런데 시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건 AI 반도체 기업이 그렇지 문화 콘텐츠 기업 있잖아요. 예. 전일빌딩 245라든가 시내 가보면요. 문화 관련 콘텐츠 기업이 바글바글합니다. 예. 새로 창업을 했거나 이곳으로 왔거나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아니고 AI 예, 중심. 예, 예, 예. 이제 마지막 시간상 마지막 질문 기회인데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한 분께 좀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아이와 함께 오셨는데 아까부터 아이가 이 방송 내내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에 살고 있는 이은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들, 딸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 돌봄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1개 사업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개가 있어요. 예.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라요. 예. 시장인 저도 모르는데 예. 그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제목만 불러볼게요. 출생 애를 한 명 낳으면 예. 정부에서 200만 원을 줍니다. 예. 첫 아이를. 물론 200만 원 중에 우리 광주 시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200만 원을 준대. 부족하다 그래서 50만 원을 더 줍니다. 예. 250만 원을 줘요.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은 광주만 합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키워주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금 광주에 3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광주에 전국에 심야 어린이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프면 들쳐업고 응급실로 가고 그랬는데 3년 전부터 심야 어린이병원이 지금 3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매년 하나씩. 예. 또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300인 미만 직장을 간다. 근데 아침에 애들 뒷바라지에 나고 정신이 없어요. 예. 출근하기가. 예. 그러면 9시에 출근하지 않고 10시에 출근을 하면 1시간은 시에서 그 기업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줍니다. 예. 우리 시청 공직자들은 이미 1시간 늦게 와도 출근한 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초등학생 어린이를 둔 학부모 예. 또는 직장인 이런 제도 등 5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제가 51개 사업을 자꾸 강조한 51개 3천억 원인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를 키우는 육아를 하는 분들은 이제 늘 어려워요. 예. 일과 가정이 양립되기 힘들잖아요. 예.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자녀가 키우고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질타가 시는 못하고 있냐 옆 동네는 뭐 1,000만 원을 준다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꼼꼼히 따져보면 광주시도 예.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정말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예. 참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일단 50개가 넘는 사업에 3천억 쓰고 있고 가끔 보면 시청 앞 그 광장 그 잔디밭 여기에 아이들이 또 뛰어노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그 시청 앞 광장이 이제 결혼식장으로도 쓰이고 네. 애들의 놀이터로도 쓰입니다. 예, 그렇게 아이들이 좀 잘 놀 수 있고 잘 클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기 시민들이 오신 분들 말고도 저희 시장님께 궁금하신 점 또 시정에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거리로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 한번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 문화전당 가서 전시를 보고 왔는데 전시가 너무 좋았는데 그 문화시설이나 그런 전시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더 잘 이루어지면 광주에 놀거리가 없다거나 이런 오해들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버스도 노선은 너무 좁고 그 지하철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버스도 노선을 좀 더 만들고 배차 간격을 더 줄여주고 이제 천천히 이제 지하철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봤을 때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광주에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 바라는 점은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자영업자도 그렇고 또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빨리 중앙정부와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서 빨리 그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을 빨리 이렇게 집행을 해서 숨을 쉴 수 있게끔. 시장에서 고깃집을 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지역 화폐로 인해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바람 이렇게 시장님 들으셨는데 무겁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상생카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저희 광주시에서는 460억 들어서 정부는 안 하지만 460억 들어 상생카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가로 더 하자 그래서 할인율도 높이고 예. 지금 저희들이 7% 하는데 더 높여서 하자 그래서 상생카드 정책 잘해서 골목 삼고 살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비 쿠폰을 대거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풀었는데요. 이 돈을 풀 때 정부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광주시에서 1,000억을 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15만 원 또는 50만 원 중에는 광주시에 총 1,000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돈을 낸 게 아닙니다. 예. 늘 이것은 대통령만 하고 광주시장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버스가 현재 1,000대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1년에 1,400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돈만 더 있으면 1,000대가 아니라 2,000대를 하면 골목골목 버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파업이 13일 있었는데 제가 많이 올려주라는데 많이 못 올려주겠다. 3%로 타결하자. 그리고 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1,250원으로 제일 싸니 버스 요금을 좀 올리면 만약 합의로 버스 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자 100원 올리면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예. 그럼 100억을 가지고 임금 인상도 좀 하고 아니 그 노동자들 임금 인상도 하고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버스 노선도 좀 추가로 개편하자 이런 합의를 최종했습니다. 예. 지하철 공사하니까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참 불편합니다. 저도 다녀보면요. 버스 타고 승용차 몰고 다니면 그냥 욕이 나와요. 예. 뭐 저한테 욕하시겠죠. 예. 뭐 저한테 욕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참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울퉁불퉁한 건 정말 뭐 말이 바뀌고 그런다 한데 공사를 하다 보면 돌이 거대한 바위가 나오고 공사가 늦어져서 올해 안에는 도로 깔끔하니 포장할 겁니다. 그건 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시아 문화전당이 기가 막힌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광주만 갖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중심 거점입니다. 여기에서 공연 하나 오픈되면요. 그냥 10분 안에 다 매진입니다. 작년에 300만 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을 문광부, 운영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인데 잘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 좋은 공연 또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여기 오신 분들 기회를 많이 못 드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오신 시민들에게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노 신사분이 손을 들었는데 제가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강기정 시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산발전협회장 염동철입니다. 지금 광주의 군민공항 이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남은 윈선 8기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내실 수 있으신지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시민에게 물어보면 여쭤보면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군공항 이전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저도 그 점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에게 요청을 드렸고 그 결과 정말 화끈한 이재명 후보가 5월 17일 날 유세 광주 유세에 와서 화끈하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 주도로 하겠다. 대통령이 책임을 갖겠다. 무한의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이 세 원칙을 DJ 센터에서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이 주제를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정우 수석하고는 AI 관련 주제를 나눴고 군공항 관련해서는 주요 수석하고 이 주제로 따로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군공항을 무안으로 옮기고 무안을 광주 전남의 대표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바고 또 제가 2년 전에 특별법을 만들어 놨던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어렵지만은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저의 약속이기도 했지만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 국민 앞에 광주 시민 앞에 약속을 확실히 해버렸어요. 내가 대통령을 날 시켜주면 내가 개운하게 하겠다. 그런 만큼 조만간에 대통령이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군공항 문제도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쉽지만 시민들의 질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호타이어 이야기 한마디만 좀 해도 네, 마지막으로 되겠습니까? 한번 네, 하시죠. 우리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는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이전한다면 언제든지 모든 걸 도와주겠다는 것이 3년 내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특혜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이전을 하겠다면 특혜도 좋다. 시민들이 동의하는 특혜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금호타이어가 이제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화재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데 이번 기회에 한평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정역이 그 주변이 역세권 개발로 제대로 된 역세권 개발이 될 겁니다.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야말로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금호타이어 이전이 공항 이전과 함께 가야 될 광산의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장님, 이제 민선 8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시장님이 몸이 하나시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다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것만은 내가 1년 내에 꼭 한번 마무리를 짓고 가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예. 요즘 사실은 마음이 솔직히 너무너무 가슴이 막 뛰어요.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용범 정책실장하고는 뭔 이야기를 할 꼭지를 딸 거냐. 거기하고는 군공항 문제가 대통령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군공항 문제에 꼭지를 따야 되겠다. AI 하정우 수석하고는 AI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꼭지를 따야 되겠다. 아까 말씀 두 가지. 2단계 사업과 데이터 센터 꼭지를 따야 되겠다. 그다음에 안규백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면 공항 문제하고 평동 포사격장 문제 꼭지를 따야 되겠다. 김민석 총리가 총리가 되면 김민석 총리하고 저하고는 이제 완전히 그 동지적 관계고 같은 나이고 같이 감옥을 같이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하고는 어떤 이야기에 꼭지를 따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장관, 정동영 장관 내정자는 지난번에 제가 만나서 9월 7일 날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광주가 열린다. 우리 북한의 응원단이 됐든 북한의 선수단, 참관단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남북관계를 풀어보자 한번. 남북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풀어보자 하는 이야기를 깊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지어서 꼭지를 따볼까. 이 머리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는 행복한, 한편으로는
그냥 머리가 복잡해요. 예. 제가 지금 마음이 막 퉁게퉁게합니다. 예. 제 예. 질문 자체가 잘못됐군요. 아, 그래요? 하나만 꼽을 수 있는 거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하네요. 너무 많아요. 예, 그거를 다 해내시려면 지금도 또 이제 시장님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민선 8기 4년 차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광주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KBC 특별기획 민선 8기 광주 시민과의 대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